먼저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채널에 대한 기능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 그죠? 여기에 보면 고객 세그먼트, 그리고 뭐 가치 제한, 그리고 채널, 그죠? 뭐 고객 관계, 그리고 수익원, 해서 총 보면 9개의 이런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널 부분,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채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고객과 어떻게 만나서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을 테고 온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을 테고 그러한 채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일단은 채널의 개념이 고객이 뭐 고객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접점의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적절한 것은 일단은 답을 먼저 보면 해당 고객에게 접근하는 유통 채널을 공급한다. 채널에서 유통 채널을 공급하는 기능은 하지 않죠. 그죠? 자체를 제공하는 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과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서 고객한테 밸류 프로포지션을 전달하는 가치 제안을 전달하는 만나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혹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구매 고객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AS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채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지점,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에서 만나서 상품을 설명하고 뭐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고 하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유통 채널을 채널에서 공급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채널에서 유통 채널을 공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하향식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문제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이때에는 우리가 하향식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는 하향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은 하향식이 있었고 상향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향식이 더 좀 체계적이고 그죠?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틀이 짜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향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으로 이제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틀이 딱 짜여져 있을 때에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금방 우리가 봤던 그 캠퍼스 비즈니스 캠퍼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 9가지 항목, 이 항목을 고려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스팁 분석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체를 다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항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하고 식별해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문제 탐색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탐색은 유스 케이스 활용보다는 새로운 이슈 탐색이 우선이다. 우리가 하향식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좀 잘 정리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을 아끼면서 실수를 줄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에서는 유스 케이스를 활용하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 활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이제 뭐 분석 문제들을 발굴을 해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 속성. 보면 뭐 익숙하지 않은, 그죠? 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경제적인 타당성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 분석을 했을 때 더 이익이 오는지, 우리 조직에게 더 이득이 더 돌아오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테고, 데이터 타당성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는지, 확보 가능한지, 주어져 있는 비용으로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당성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타당성. 해당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점차적 타당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그죠? 프로토타이핑 접근법. 우리가 이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주 언급이 되어졌던 그런 기법이 되겠죠. 자,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개념부터 먼저 한번 잡아보면, 프로토타이핑은 뭔가 변화가 심한 부분, 그래서 이전에 뭔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분석할 때,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결과를 중간중간 봐가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이핑의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신속하게 해결책이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기존에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어진 문제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번 대충 해서 일단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도 확인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번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직에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기존에 이미 경험이 많은 거죠. 탑다운 방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분석법에 이런 하향식 방법이 적절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져 있는,
그죠? 체계화되어져 있고 단계화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향식 접근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에는 문제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일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문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그럴 경우에 문제의 정의가 불명확할 때, 이럴 때에는 다시 우리가 정의를 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일 때 우리는 아까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럴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답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서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특성 때문에 5가지 주요 속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주요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 봤었던 기억 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복잡성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스피드는 우리가 앞에서 이게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일주일 이런 식으로 배치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해도 되는 것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속도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의 복잡성, 스피드 이런 건 다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분석의 복잡성. 그래서 적절한 분석 기법을 택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중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될 건지, 그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정확성과 일관성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했었습니다. 문제에서는 분석과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틀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